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현 하이투자증권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날 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온 영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이 미국 고용시장의 강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미국 고용 시장은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5월달 고용 지표는 사실상 시장에서 이제 골드락스,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정도의 이제 내용으로 사실은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전만큼의 어떤 탄탄함, 이거는 조금 약화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타 이제 감원 지표와 이렇게 같이 저희가 종합해서 보게 되면 고용 시장에서 조금 이전만큼 강한 모습은 좀 사라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자체를 이제 주목하는 이유 자체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을 때는 20만 건 이하에서 사실은 움직였죠. 근데 여하튼 지금 레벨대가 한 26만 건 정도 이제 올라온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고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조금 둔화가 되는 것들을 확인시켜 준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이 만약 진짜 현실화된다면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거의 30만 건 중후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서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신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라는 게 보면 고용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했고, 또 과거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중단이 될 때 보게 되면 동지표 자체가 이제 조금 상승적으로 이제 방향을 틀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다음 주 있을 FOMC 회의에서 조금 이제 동결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좀 탄력을 받는 것이 어저께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건 영향이 이제 FOMC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동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또 호주 캐나다 중앙은행도 이제 동결 예상 깨고 그런 가운데 이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렇다면 좀 연준은 좀 어느 방향으로 나간 게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될까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조금 이제 그 금리 사이클에 대한 어떤 중단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엇갈리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뜻밖의 캐나다도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고, 또 호주도 금리를 동결했다가 2개월 연속 금리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연준 자체도 이번 6월에는 동결을 하고 7월에 금리를 올리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스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건너뛰기 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좀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는 아직은 좀 금리가 스킵보다는 건너뛰기보다는 좀 동결의 분위기를 좀 갈 거로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호주하고 캐나다의 물가 흐름과 지금의 미국의 물가 흐름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나 호주는 물가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고개를 좀 든 모양이고요. 미국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를 다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둔화 흐름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 또 3분기까지는 전반적으로 물가의 어떤 둔화 기조가 좀 이어질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호주나 캐나다와 같이 금리 인상을 건너뛰게 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닐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중단에 대한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물가도 물가지만 최근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난 이후에 미 재무부 자체가 이제 그동안 이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현금 잔고가 이제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달러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3분기까지 단기 국채를 거의 한 1조 달러 가까이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그 국채가 발행이 되면 당연히 시중에서 유동성이 흡수가 되겠죠. 거기에 지금 은행들이 우리가 SVB 사태로 진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좀 신용 경색의 우려 때문에 계속 연준으로부터 차입을 계속해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시중의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경색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렸을 때 자칫
큰 또 다른 신용 경색 리스크를 좀 재발시킬 수 있어서 연준이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동결 그리고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간에 다음 주 FOMC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시장도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달 외국인 국내 증시 참 많이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이 주식 매수 조금 더 기조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지난달에도 많이 샀고 네. 해서 뭐 이게 조금 이제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 연준이 다음 주에 뭐 다행스럽게 금리를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달러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약세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금의 위험 자산 선호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국내로의 어떤 매수세 자체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막연하게 사실은 뭐 달러 약세 하나만 갖고 외국인 자금이 유입을 사실 얘기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결국 국내 경기 펀더멘탈이 결국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최근 뭐 아직 뚜렷한 그 기미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수출 경기가 뭐 5월달에 일평균 수출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뭐 대중국 일평균 수출액 좋아지고 해서 그렇게 보면 하반기 쪽에 조금 수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 국내 그 외국인 매수세가 아시겠지만 뭐 전기, 전자, 반도체 쪽으로만 사실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확산에 사실은 그 물꼬를 틀 수 있는 건 수출 경기가 사실은 좋아져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소재, 자본재 뭐 이러한 쪽도 사실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외국인 자금이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유입이 더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상황은 사실 그래 녹록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 지표 오늘 또 생산자 물가 나온 것도 보면은 마이너스 폭이 사실 더 확대됐다라는 부분은 중국 경기가 정상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인데 그 신호 자체가 어찌 보면 중국으로 하여금 좀 추가 부양책 그러니까 지금 추가 부양책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나 이러한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 자체가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우리 증시 상당히 이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별로 이 지수 상향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단지 좀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중심에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듯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쏠림 형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낙관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증시 자체는 아직 뭐 유동성 자체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미국도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는 못 오르는 차별화 장세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아직 그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쪽에 조금 미국 경기 자체가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조금 회복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랠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로 좀 이어지면서 뭐 상반기만큼 어떤 상승 탄력이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하반기까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 전략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뭐 분위기는 사실은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좀 해소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결국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기 회복이 조금 더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앞서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얘기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다음 주에 이제 브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 최근에 보면 약간은 좀 완화되는 기류가 사실은 좀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확인이 된다면 증시 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달러 흐름과 어떤 중국의 어떤 흐름 이러한 것들을 주시하면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 전략 FOMC를 지켜보면서 달러의 흐름과 또 중국 변수도 함께 지켜봐야 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